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보다 10배, 100배는 독하고 철저하다. 20대 후반 1980년 강화도 처갓집에서 계엄군이 권총을 들이대고 연행했을 때도 의연했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장례식을 주관했을 당시 눈물 한 번 안 흘리고 침착하게 모든 절차를 마친 후 댁에 와서 비로소 통곡하다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부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대통령이 되고 더욱더 그 결의를 다졌다고 본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압박으로 조국 장관이 사퇴했다고 믿지만, 조국 장관은 스스로 사표를 냈으나 자한당의 압박과 관계없이 사표 수리는 문 대통령이 직접 했고, 동시에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의 의지를 더욱더 굳게 다졌으리라고 본다. 김종인에게 당을 맡겼지만 김종인의 만용을 끝내 허용하지 않았으며, 지난 총선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문재인은 승부사다. 순한 모습의 외모로 문재인을 속단하지 마라. 그는 자신의 측근 참모가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을 이긴 역사가 없다는 만고의 진리를 체득한 인물이다. 그의 굳은 의지를 윤석열 칼날과 비교하지 마라. 철학이 결핍되고 선의로 포장된 악마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형집행인 윤석열의 칼춤은 문재인의 굳은 신념과 승부욕에 비하면 구상유치하고 조적지혈에 지나지 않다. 이제 패스트트랙과 계엄문건 수사는 시대적 대세이고 시대정신이며, 이것을 거부할 시에는 윤석열은 그 자리를 부지할 수 없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하다, 너무 인격자라서 탈이다라는 민초들의 말은 문재인을 모르는 자들의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굴욕을 견뎌내는 한신과 영역 확산을 위한 전략 전술을 고뇌하는 장량과 이들의 역량을 다 모아 천하 통일을 꾀한 유방의 면모를 다 갖춘 인물이 바로 문재인이다. 그는 오늘도 통일 한국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어제는 미국으로, 오늘은 태국으로 동분서주하며 고뇌하고 있다. 하석태의 생각, 좋은 글이라 옮겨왔습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납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7월 25일 이후 106일 만인데요. 두 사람의 만남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강제 수사 착수 이후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최하는데요. 이 자리엔 법무부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김호수 차관과 윤 총장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선 네 번째 협의회 당시엔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참석했었는데요. 특히 오늘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만남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 총장을 우리 총장님이라고 부르며 각별함을 드러냈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인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모인 적은 아마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며,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 검찰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우리 신임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가 더 높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달라는 당부도 전했었는데요. 우리 청와대든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선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예,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아마도 어깨가 무거우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나마 잘 하실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께도 축하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지난 역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에서는 아마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모인 적은 아마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 검찰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또 그만큼 또 우리 신임 우리 윤석열 총장님에 대한 또 기대가 또 높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검찰이 좀 근본적으로 이렇게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 검찰의 행태 이렇게 청산하고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이렇게 국민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이렇게 주인으로 받드는 그런 이제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셀프 개혁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라든지 또는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검찰의 어떤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분위기는 급변했는데요. 8월 27일 검찰이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고위 인사들이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한 비판 발언을 연달아 쏟아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 달 뒤인 9월 30일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으로부터 법무부의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해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으라는 지시를 내렸고, 윤 총장이 참여하지 않은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경고라는 해석과 함께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조 전 장관의 상하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의 밀월관계가 깨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한 달여가 흘렀고 오늘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그새 분위기는 다시 바뀌었고 조 전 장관은 장관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검찰 소환 조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조 전 장관에 대해 결론적으로 실패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전 윤 총장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단 출범 지시를 한 데 대해선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에 빈손으로 갈 순 없지 않느냐는 한 줄 평을 내놓았는데요. 윤 총장을 마주하는 문 대통령의 말투와 표정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6일, 우리는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지를 보여준 두 가지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대통합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에게 전화해 당장 만나자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박근혜 탄핵 문제는 과거에 묻어두자 보수 대통합 논의 의제에서 빼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도 알려졌는데요. 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모렴치한 일인가요?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당사자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넣었던 책임을 져야 할 정당이 이제 와서 뻔뻔스럽게도 사과도 사죄도 없이 그냥 묻고 가자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단 한 명이라도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한 적이 있나요? 이러면서 다시 뽑아달라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뽑히기 위해서 야합과 이합 집산을 도모하는 거죠. 이들은 두 번 다시 뽑힐 일이 없어야 됩니다. 또 전두환 씨가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을 즐기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전두환 씨는 광주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는 건강이 나쁘다는 주장을 하면서 출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재산이 없다며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도 여전히 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분도 절대 반성과 사과는 없습니다. 아마도 살아생전에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듯 보이는데요. 우리는 이 두 사건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죄와 반성 없는 용서는 또 다른 재앙을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앞으로는 꼭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용서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